피니쉬의 포지션이 너무 낮아요. 이러면 다시 올라올 때 물의 저항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무거운 리커버하게 회전을 시켜서 물을 제대로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30도에서 150도 요 정도 각도로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빠르게 손이 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턱을 좀 당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배영인데요. 실력은 중상급자 이상은 되어 보여요. 오늘도 역시 배영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부드러운 배영을 하실 수 있도록 윤활제 같은 기술 피드백들이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배영에 대한 관련된 집중 포인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캐치 부분이 너무 좋죠. 완벽하게 손등 입수를 한 뒤에 앵커 동작으로 손을 완벽하게 회전을 시켜서 물을 제대로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배영에서 정말 중요한 코어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발차기를 임팩트 있게 잘 차고 계시는데 코어가 또 중심을 잘 잡아주시니까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배영 발차기는 이 복직근의 활용이 상당히 커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 금방 지치시게 되는데 확실히 코어가 단단하시니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미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배영에서의 반동 롤링과 털업을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피니쉬를 보시면 입수팔과 180도를 유지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90도에 가까운 리커버리를 해라 라고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90도에 가까운 정도는 상당히 빠른 배영을 할 때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영을 6에서 70% 정도의 템포로 한다면 130도에서 150도 요 정도 각도로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빠르게 손이 치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함께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역시 반동 롤링입니다. 반동 롤링. 배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영을 할 때 롤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 배영은 롤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동 롤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배영을 할 때 여기서 임팩트 구간에 와가지고 캐치를 들어갈 때 여기서 마지막 피니쉬 구간에서 털 때 우리가 왼쪽에 반동을 함께 이렇게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반동 롤링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느 손이 더 세요? 오른손이 더 세죠. 오른손이 더 세니까 이 반동을 이 왼쪽 롤링이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피니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숄더 드리븐을 하면서 오른쪽 반동 롤링을 할 때는 어깨를 그냥 반동 롤링 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같이 함께 넣어주면 대칭이 맞게 됩니다. 자, 오른쪽 반동 롤링 하면서 자, 왼쪽 반동 롤링 쭉 하면서 오른쪽은 어깨로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회전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 포지션 좀 봐보세요. 자, 피니쉬의 포지션이 너무 낮아요. 자, 이러면 다시 올라올 때 물의 저항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무거운 리커버리를 하게 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캐치의 포지션은 입수 후에 깊이 들어가면서 글라이딩을 하면서 낮은 위치에서부터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물도 정확하게 잡히면서 리커버리를 할 때 이 높이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니까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로 되돌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머리 위치 말씀드릴게요. 머리 위치가 배영에서도 참 중요한데 정면을 바라볼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영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턱을 좀 당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차이점은 하체가 가라앉는 것과 팔 돌리기의 템포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턱을 살짝 당기면서 배영 팔 돌리기를 하시면 좀 더 이 템포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 하체는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턱을 살짝 전면을 보고 배영을 하시면 하체가 따라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체가 많이 가라앉는 분들은
고개를 정면을 바라보시고 배영 발차기 하체 가라앉지 않게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코어가 좋고 하체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턱을 조금 당겨서 템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배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영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스타트 브레이크아웃이 평영 연법에 비해 상당히 연습이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평영 브레이크아웃 정말 쉽거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자주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천천히 벽을 차고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순서는 벽을 밀고 스트림라인, 그리고 돌핀킥 후 캐치입니다. 돌핀킥을 먼저 차는 이유는 킥을 찬 후에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두 팔의 캐치로 추진력을 받아 추가적인 추진력과 밸런스 안정성까지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캐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워낙 코어가 잘 받쳐주는 덕분에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고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캐치 자세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교정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볼 건데, 바로 윽습이에요. 윽습. 요즘 제가 모든 연법에 교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영도 이 어깨를 올려주고 팔꿈치 포지션을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캐치를 하면 더 강하고, 그리고 되돌리길 때 더 빠르게 리커버리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선 역시 신장과 수축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데, 어깨를 올려주고 팔꿈치를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캐치를 이어갈 때 순간적으로 어깨 수축 그리고 팔꿈치 활용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분산을 만들어내고 더 강하고 빠른 캐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신경 써보시면서 캐치 연습해 보시고요. 자, 지금 뻗어주는 손을 보시면 약간 벌려져 있죠? 자, 이게 진짜 평영이 얼마나 까다롭고 정교한 영법인지 증명하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영은 4가지 영법 중에서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영법이다 보니까 한 동작 한 동작 저항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팔을 찌르고 나서 모아주는 겁니다. 당연히 찌르고 나서 완벽한 스트림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손을 돌핀과 같이 포개면 더 좋겠지만, 자, 우리는 사이클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까지 만들어내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자세, 바로 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서 평영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영하고 평영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수영하시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수영을 하시는 게 교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교정에 성공하셨으면 또 한두 가지를 추가하셔서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